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네, 걱정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네.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활기차고 씩씩하고 뭔가 가득 안고 가게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깜찍이 성금 씨. 네, 주말엘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우리 주말엘라의 도전에서 절 좀 도와주세요.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 우리 성금 씨는 금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세요? 에? 네? 아니요, 농담이고요. 네. 성금 씨는 보통 이런 곳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좀 보기가 안 좋더라. 저요. 네. 아이가 옆에 있는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엄마분들이 이렇게 아이 손잡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계신 거 보면 피는 게 리얼해요. 아니 연기를 잘하는 아니다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은 보통 금연 구역인데요. 네. 그렇죠? 피우시는 분들 계세요. 많고 저는 그런 분들 싫어요. 걸어가면서 피시는 분들 있어요. 뒤에서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담배 연기를 다 맡아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지나갈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스타킹도 막 신고 네. 있는데 그 담배째가 뚝 이분들 떨어지면서 구멍도 나기도 하고요. 한이 많이 맺히신 것 같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리고 분. 또 한 분 소개해드려야죠. 여성을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주실 하트썸 코리아의 박세정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담배를 피는 사람 참 꼴불견이더라. 그게 회사 업무가 끝난 다음에요. 네네. 그 흡연자분들께서 사무실에서 사실 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모두 다 퇴근했으니까 아무도 펴도 없으니까. 되겠지. 그래요, 맞아요. 한 그 잔재들을 아침에 보면 화가 많이 나죠. 맞아요. 그래, 종이컵에 담배꽁초가 담겨져 있고 이런 보기도 거요. 참 좋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이태진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커리어 수호천사 이태진 컨설턴트입니다. 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께서는 어디서 흡연하는 사람 참 보기가 안 좋더라. 저희 같이 사는 남자가 저만 없으면 그 베란다에서 베란다. 흡연하다가 걸리거든요. 아, 딱 걸리거든요. 그렇죠. 나를 냄새가 몰래 나는데. 피신다고 피우시나 봐요? 네, 딱 걸립니다. 어떻게 바깥 분께서 아니, 안 피세요. 안 피세요? 네, 아니, 전혀. 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눈빛이 절대 안 되죠.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차에서 피는 사람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차에서 펴요. 남자들 그 대단하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창문 내리고 이렇게 비 맞으면서 담배 그게 피우는 거. 그러면서 필 때는 모르는데 피고 난 다음에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이참에 다들 그래요.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금연해서 건강도 챙기시고 정신도 챙기시고 네. 또 분위기도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좋을 싶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박세정 컨설턴트께서 오늘 이제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후보들의 선거 활동이 활발한데요.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여심을 잡아라. 바로 여성계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일자리 정책 과제하고요. 워킹맘들을 위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지요.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보셨어요? 여성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네. 다음번에 이제 TV 토론회 때 여성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대선 주자 또 여성의 표를 의식하시는 분이라면 이 여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떤 정책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주요 여성 단체들의 그런 정책 과제들을 보면은요, 주로 성평등 복지 실현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네. 여성 대표성 확대하고 일자리 확충, 그리고 폭력 근절과 건강권 인프라 구축 등은 여성계의 공통된 요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총 이제 9개의 기관이 참가를 해서 이야기를 네.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표 기관별 일자리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몇 개만 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그리고 육아휴직과 출산의 휴가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향후 5년 내에 30% 이상을 확충하자라는 주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요, 성평등을 중심으로 8대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것들이 남녀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 휴가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저도 솔깃한데 그 남녀 임금 격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낮아요? 최하위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위죠.
그렇죠, 1위죠. 제일 높은 제일 수준인데요. 높다. 예. 우리나라가 그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위인 게요. 약 39% 정도의 남녀 임금 차이가 나고 있다고 참 합니다. 안 좋은 거 1위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도 1위래요. 저희가 자살률도 꽤 높은 그렇죠. 순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밑으로 좀 빠져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 평균이 15%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39%면은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39% 정도 연봉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 2.6배 정도가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발표된 이 정책, 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은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 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만 되기만 한다면 어떤 이 약속들이 누가 되시든 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요. 정말요. 그런데 전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이 아버지 영아 휴가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녀가 있으신 분, 특히나 아버님들은 네. 되게 관심 있게 좀 들으실 것 같은데요. 자녀가 만 1살이 되는 날까지 사업주가 노동자, 그 특히 남성 노동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이제 매년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횟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장 내에서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직장의 뭐 분위기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야 네가 해놨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회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내가 이제 직책이 높으면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내 직책이 낮고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면 상관의 눈치를 본다면 네가 해놨냐? 뭐, 그렇죠. 제가 낸 건 아니지만 그럼 일해야지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밖에 맞아요. 아니 없는 이 그리고 현실. 뭐 남자들 당연히 쓰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사실 여자들에게는 엄연히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눈치 보여서 사실 그 기간만큼 채우지 못하고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무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네. 무조건적으로 그쵸. 언제까지 쉴 수 있는 네. 이게 무조건 의무제로 그렇죠. 무조건 쉬어야 하는. 아니면 회사에서 큰 벌금을 내는.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꼼짝달싹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예. 그 실제적으로 네네. 여성분들한테만 육아나 이런 모든 책임들이 사실 떠넘겨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네. 특히 여성분들이 사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간두거나 쉬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여성들의 그 육아 때문에 취업에 중간에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것도 네. 예방할 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만 더 해결이 된다면 네네. 저출산 문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좀 나왔을 텐데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여성 노동정치 행동에서는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 좀 볼까 하는데요.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들을 30% 정도 할당하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가사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 그다음에 여성 비정규직 고용복지기금을 설립하자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고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에서는 여성 일자리 5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로 경제활동 조사에서 성별 지표를 도입을 해서 여성 고용 정책을 수립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청년 여성에 대해서 여성 생애 주기별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취업과 그 여성들의 이직과 전직 그런 이런 모든 전반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관리 지원 체계도 구축하자 이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네.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되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누가 되는 정말 상관없죠.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여성단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성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컨설턴트님들은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실제로 컨설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네. 여성분들이 얼마나 육아나 이런 가정 때문에 실제적인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피해를 사실 많이 받고 있죠. 우리가 유리청장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5월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그 비정규직 비율이요 42.8%라고 하는데요. 거의 반이에요. 네, 네. 비정규직의 비율이 여성일수록 특히 결혼을 하신 분일수록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참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절 제외한 나머지 4분이 다 여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요거 하나씩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 네. 먼저 좀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우선 지금 대선 후보자도 두 분들이 지금 그 육아에 관련된 제도에 네. 대한 공약을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제가 뼈저리게 조금 이렇게 많이 느낀 게 그 원래 이렇게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얘기한 네. 내용인데 3개월 중에 한 달 동안은 남성에게 유급 휴가를 유급 주는 휴가를. 거죠. 지금은 100% 휴가는 100% 지급은 아니고 한 40%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 정도는 네, 같이 할 의무적으로. 수 있는 의무적으로. 요게 아니면 필요하다. 벌금 뭐. 그렇죠. 요거 괜찮습니다. 강력하게. 그렇죠. 네. 우리 선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좀 이렇게 출산 그런 관련된 제도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도 어차피 프리랜서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포함이 되잖아요. 비정규직도 어느 정도 출산을 이렇게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될까 싶네요. 출산. 어떠세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여성 청년층들, 특히나 기업에서 여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비율 자체가요, 남성에 비해서 거의 뭐 소수점 자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에 또는 직업을 가지는 순간부터 좀 여성들을 배려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들 할 말씀이 마치군요. 우리 성금 씨 혹시 있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아 보여요. 저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남성 네. 같아요. 성금 씨 보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육아 휴가, 맞죠? 그러니까 출산을 한 출산 휴가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으신데, 정부 정책에서 많은 아이들을 내고 뭐라고 있죠. 뭐 해라 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도 있고 또 육아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이 모자르다 해서 출산 또 장려하고 이러고 네. 있는데 출산 장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잘 할 수 있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을 해주면은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천에 옮겨졌으면 하는 5년 바람. 전에도요, 네.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쏟아졌고요. 맞아요.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꼭 그런 정책들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 들여다볼까요? 네, 벌써 12월 하고도 닷새가 지난 12월 5일인데요. 요즘에 송년회 일정 잡으시느라고 그럼요. 굉장히 네. 바쁘실 겁니다. 업무 다음으로 바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신랑은 11월 말부터 그 송년회가 있다고 저한테 고지를 한 상태고요. 아, 네, 네. 그건 일단 선전포고죠? 네네. 한두 개가 자, 아니다라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12월 맞습니다. 송년회 뭐 끝없이 쏟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새해 초에는 신년회 또 끊임없이 쏟아지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직장인이 꼽은 꼴불견 송년회에 대해서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직장인이 뽑은 꼴불견 1위는요. 회식비도 내지 않고 그냥 얻어서 옆에서 얻어먹는 빈대형어를 뽑았습니다. 빈대요. 이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젓가락만 들고 오시는 분들. 아, 진짜 얄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계산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신발끈 매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저는 진짜 신발끈이 많은 거라서 그래요. 어쨌든 뭐, 네. 그거 밉죠? 얄밉죠. 너무 자, 얄미울 1위가 것 이제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돈 안 내고 이렇게 같이 먹어놓고 이러시는 분들. 또 2위도 있을까요? 2위도 있는데 우선 2위 하기 전에 네네. 그 송년회 평균 비용을 한번 알아봤더니 네.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 하고요. 달에요? 아니면 한 번에요? 송년회 기간에. 아, 긴가네. 한 일주일, 2주, 이렇게 12월 말에만. 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 이게 또 예. 남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이렇게 음주가 또 아. 더 들어가니까 또 그렇지 근데 이게 않을까? 25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모임이 한 2회에서 많으면 한 5회까지 뭐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남녀의 답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송년회 금액도 평균이 좀 다르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우선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잔소리 하는 유형이 가장 싫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력을 과시하는 유형. 난 뭐 경제가 또 어렵고 이러는데 나는 뭐 차도 어떻게 바꾸고 뭐 집도 뭐 다시 이사하려고. 손년회 자리에서? 네네, 아유, 손년회 꼴불견. 자리에서. 척척하시는 분 척척. 네.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TV에서 이제 물건 파는 친구예요. 네.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친구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 봐요. 뭐 왔더니 뭐 차를 바꿨네, 뭘 바꿨네, 뭐 이러는데,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분들 근데 꼭 안 빠지고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나와서. 안 나왔으면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맞아요. 먼저 가요, 집에. 아, 그래요? 돈 안 내고. 진짜 더 꼴불견이네요. 자, 지금도 이제 불안합니다. 우리가 송년회 네, 꼴불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정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각각 겪으셨던 그래요. 이 꼴불견 유형들이 좀 있었을 우리 것 주변에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제 친구 얘기했던 예.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꼴불견 우리 친구다 뭐 직장 동료 네. 상사 뭐가 있을까요? 박세정 컨설턴트? 네, 저희는 좀 사적인 모임이랑 공적인 모임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사적인 모임에서 확실히 여성분들은 아까 그 재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명품백. 아니 여성분들은 그 남성분들은 차나 뭐 이런 거 갖고 자랑을 합니다. 네. 여성분들은 백 이런 걸로 하나요? 정말 반지 이런 거? 그게 있어요. 보여지는 거. 예, 내가 뭐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입고 이렇게 매고 이러면 이렇게 보여지겠지. 이런 상상력. 저 남자들은 진짜 그게 심하거든요. 네. 자기네 동네 사는데 차를 갖고 나옵니다. 네, 차 자랑을 하기 그것도 위해서. 술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리하면 되지 하면서 걸어가는 게 더 빠를 텐데. 그렇죠. 대리 안 온다고 계속 전화하고 이런 친구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는 또 어떤 게 공적인 있어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조직, 그러니까 속해 있는 조직인데요. 네. 꼭 잊고 싶은 추억을 꺼내서 안주로 씹으시는 상사님들이 박세정 씨 계세요.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뭔가 실수한 게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를 좀 띄워보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야 그때 박세경 씨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근데 왜 그랬어요? 그때 막 이렇게 저희 상사님 같으신데요. 이런 게 꼴불견이라는 네.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태정 컨설턴트께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그 비방하는 네네. 유형이 직장인들,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었는데 공적인 자리였는데요. 잠자는 술집의 공주가 된 케이스. 네. 잠자는 술집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계속 술집에서- 괜찮다고 하면서 네. 음주를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한쪽에서 주무시는. 주무시고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아이고, 와. 이거 완전 피곤하죠. 민폐네요. 네. 남성분이 여성. 여성이 그게 안 좋은데. 자 이제 직장 생활에 이제 또 네. 애환을 좀 들어봤는데 서진 씨는 송년회나 이런 거 하시면 아, 나 네. 이런 사람 참 싫더라 꼴불견이더라 뭐가 있을까요? 아, 술을 너무 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도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되니까 정도 것은 하는데 이게 너무 권하시고 계속 3차 가자, 뭐 4차 가자 끝나지 않는 송년회. 집에 안 보내고 네. 큰일 나죠. 집에 안 보내면 집에서 되게 싫어하시는데 맞죠? 너무 싫어. 전 그래도 서진 씨가 부럽네요. 왜요? 전 집에 안 갔냐고 그러는데요. 제가 야, 쟤 빨리 먹여서 보내라 이런 얘기 듣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연말 되면은 행사가 많아요. 네. 송년회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술을 좀 거나하게 드시고 나서 호텔에서 이제 그 송년회를 하시는데 호텔은 거기 원탁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취해서? 예, 다 노래 부르고 막 흥겨운 자리 송년회 막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상을 뒤집어 엎으면 이따위 거 왜 해? 이러는데 와 제가 그때 정말 행사하면서 진땀을 흘렸어요. 아, 행사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저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애안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저희가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른바 여성 직장인이 말하는 송년회 꼴불견. 이 남자, 그리고 상사, 후배, 워스트 5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가 이 야심차게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우선 꼴불견 남자 워스트 5가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은근한 스킨십. 아우, 네. 은근한 스킨십. 뭐 술잔을 따라줄 때 손을 쓰다듬는다든지. 아, 있어요. 이렇게, 한 잔 받아. 이렇게 있잖아. 손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남성분들 중에서 꼭 손을 이렇게 이렇게 받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전 또 싫어하는 게 스킨십은 아닌데 술잔 돌리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한 술잔? 딱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한 잔 해야지. 그러면 또 그거 주는 사람인데 안 받을 수도 그쵸.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맞아요. 그것도 휴지로 닦을 수도 없고. 야, 내가 더럽나? 이런 말까지 해버리면 그렇죠. 아,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네, 싫습니다. 2위는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여성 직장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는 그런 욕설, 폭언, 뭐 험담 그렇죠, 이런 그렇죠. 내용들. 남성분들이 또 술 많이 마시면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이 듣기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이 삐리리야, 이 삐리리야, 네. 이래서 삐리리야, 뭐 이러고 맞죠? 알겠습니다. 또 다음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출근되는 남자. 오. 출근되고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이러면 더 최악이겠죠. 아우, 너무 그러네요. 피곤해요, 진짜. 아니 또 이게 뭐 장동건이나 원빈 이런 사람이 출근되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거 좀 그쵸. 생각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나머지는요. 네 번째로는 시비 거는 남자. 네. 뭐 그동안에 뭐
있었던 내용 뭐 하면서 시비 걸고 네. 그다음에 술 강요하는 아까 선진 씨가 얘기했죠. 네. 네. 이거 여성분들 힘들어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여성 직장인이 말하는 송년회 네. 꼴보기는 남자의 유형을 베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 베스트. 남자들도 포함입니다. 네네네. 왜냐면 남자들도 이런 분들이 싫어요. 그래요. 이건 똑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여성이 말하는 상사 워스트 5인데요. 네. 첫 번째는 직급을 압박하면서 음주를 좀 강요하는. 네. 내가 부장이 주는 거 안 받아? 뭐 이런 많이 당해보신 것 같은 표정이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초지일관 업무형, 업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송년회 때까지. 네, 그 송년회 분위기가 뜰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먹고 죽자. 먹고 네, 죽자요. 먹고 죽자형. 그다음에 네. 네버엔딩 소리. 끝없는. 예, 했던 끝없는 얘기도 내용이죠. 하고, 했던 그리고 얘기도 아까 하고. 얘기했던 비위생형. 아. 잔을 돌리는데 잔 안에 먹던 안주가 빠져있더라든지 막 이런 거 여성들이 굉장히 그게 남성들 얼마나 싫어하지만 큰 배려인 줄 아세요? 술을 한잔 하면서 그 안에 안주 딱 먹으면서 안주까지 주는 일석이조?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네,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월스트 5를 우리가 이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상사형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꼴불견 얘기도 들었잖아요. 또 뭐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뭐가 후배. 남았을까요? 후배도 있어요. 근데 후배들은 진짜. 꼴불견일 수 없지 않나요? 야, 너 하지 마!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1위는 목석형. 그냥 무슨 해도 그냥 굳어있는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뺀질이형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 취해서 오바를 하는 거죠. 아, 선배가! 막 이러면. 네, 네. 목소리도 못생겼죠. 커지고 정말 뭐 하고 못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한 척 반말도 아이고. 하게 되고요. 아이고. 다섯 번째는 난 절대 먹을 수 없어. 안 먹어. 일편단심형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통일된 꼴불견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모든 극과 받으시나요? 극이 안 좋은 그러니까. 거 아니, 그러면 뭐 좋은 건 없나요? 그래요. 좋은 지금 것도 얘기 한번 들어서는 우리가 뭐. 파헤쳐봐요. 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네. 쏘는 형. 아, 쏘는요. 야, 내가 쏠게 이런 거. 네. 이거 밖에서 좋지만 집에선 되게 싫어. 만약에 바깥분이 안 되죠. 안 되죠. 저 지갑 다 뺏어올 거예요. 그거 봐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은 형 좋습니다. 저희 네. 밖에서 볼 때는. 네. 그리고 가무형. 그 가무형.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아, 재롱둥이. 네. 우리 성금 씨가 성금 잘 씨 알것 같아요. 스타일입니다. 네. 성금 씨가 분위기를 막 띄워놓고 혼자 사라집니다. 네, 다음은요. 네, 우선 이렇게 되고요. 네네. 우선은 12월 달에는 이렇게 송년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우선 이렇게 막 저희가 얘기한 뒤끝 있는 송년회보다 뒤끝 없는 송년회를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송년회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브런치 송년회. 네, 여성들 저녁에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럼 예. 왜 그렇게 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1박 2일 펜션을 얻어서 1박 이거 2일. 좋대요. 이거 좋네. 이런 거 좋아요. 네. 편안하게 술 먹고. 그리고 뭐 남성들도 요즘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을 즐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 이것도 괜찮네요. 괜찮죠. 그러시는 분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네, 네. 특히 문이 많이 와요. 네. 또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우선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유형으로는 브런치하고 그다음에 공연 송년회가 주로 가죠.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뭐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요. 이제 꼴불견도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송년회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바뀌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올해 마무리, 이제 2012년도 송년회 마무리, 나는 이렇게 할 네. 것이다. 우리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먼저 우리. 네, 신 씨. 박수장 네. 선생님. 네, 그 송년회에 취해 있기보다는요, 먼저 자신이 1년 동안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무엇을 더 채워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렇군요. 이태진 컨설턴트. 저는 브런치 송년회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프로그램 할 때 장점 폭격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분의 장점 오. 하면서 다음 2013년이 계사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뱀기에 계사년에는 그 장점을 가지고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덕담도 이렇게 주는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1박 2일형, 이거 마음에 듭니다. 우리 저는요, 공연형. 공연요? 네, 공연 보면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올해 송년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제 12월 다들 바빠지실 그렇죠, 시기가 그렇죠. 왔습니다. 뭐 송년회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몸 관리, 건강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멋진 송년회들 계획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야죠.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의 날을 응원합니다. 주말의 날 도전! 도전!